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ETF 관련해서 구독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SOXX 반도체 지수 1배짜리고 USD 2배짜리, SOXL 3배짜리죠. 근데 이게 작년 7월 초 최저점 이후에 1배짜리는 최고점을 살짝 하회했고 2배짜리는 USD는 상회, 그다음 3배짜리 SOXL이 최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반토막 이하인 상태인데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 텐데요. 그냥 하루 만에 30% 빠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한 배짜리는 100원에서 70원이 될 거고, 두 배짜리는 40원, 세 배짜리는 10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 다시 좋아져서 30%가 올랐습니다. 그럼 한 배짜리는 70원에서 30%가 올랐으니까 91원이 될 거고, 두 배짜리는 40원에서 60%가 올랐으니까 64원, 세 배짜리는 10원에서 90%가 올랐으니까 19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미 90%급 폭락장을 한번 얻어 맞으면 그냥 그 자체로 게임은 끝난다는 겁니다. 이미 망한 거죠. 실제로 100원에서 10원이 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배가 올라야 됩니다. 이거 수익률 따지면 900%잖아요. 아무리 3배의 레버리지라도 900%가 단기간에 오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90% 폭락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거의 90%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최고점이 70달러대였고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아마 6달러대인가 5달러대 정도, 그 정도까지 빠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0%가 넘게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전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배짜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반토막이 나더라도 2배만 더 올라주면 원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반토막 날 정도면 사실상 3배짜리는 거의 90% 이상 폭락하기 때문에 그 뒤로 아무리 많이 올라도 원금을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00%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종목수도 약 30여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스닥 100보다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지수의 성질 자체가 변동성이 큰 반도체 지수인데 뭐 거기에 3배짜리를 해버리면 당연히 변동성이 무지막지할 수밖에 없고 하락할 때 그만큼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으면 날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3배 레버리지는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성질 자체가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레버리지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폭락할 때 매수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계좌는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 그러니까 90% 이상 폭락장을 맞아버리면 그 뒤로 아무리 큰 상승장이 와도 복구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계좌가 녹지 않게 방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3배 레버리지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거치식이 아닌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3배 레버리지로 날아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고점에서 몰빵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재수없게 투자 초기에 최고점에서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90%가 될 걸 마이너스 40% 내지 50%까지만 방어를 해놔도 2배만 오르면 원금을 회복하기 때문에 상승장 한번 오면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폭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폭등장에서는 오히려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현금이 부족하다면 익절하거나 중간에 잘라먹기 하지 말고 홀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한번 오를 때 단기간에 확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상승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사실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묵직하게 들고 가되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방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 줘야 될 테니까 당연히 물타기용 현금을 항상 보유해야겠죠. 자, 이번엔 실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2배짜리는 32% 수익이 났고 1배짜리는 15%,
3배짜리 속슬은 고작 1% 수익이 났습니다. 아니 3배 더 빨리 돈을 벌자고 내가 3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는데 성과가 제일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보시다시피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4월부터는 그래도 꽤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3배짜리가 무려 238%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초반에 너무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뭐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본전치기밖에 못한 건데, 반면에 한 배짜리 SOXX는 고작 62%밖에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하락장에서 많이 안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도 결과적으로 3배짜리보다 회복률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익이 3배보다 더 많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도 적게 올랐지만 빠질 때 덜 빠진 게 훨씬 더 컸던 거죠.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 큰 상승장이 와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치식이 아닌 반드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90%까지 갈 것을 뭐 마이너스 40% 내지 50%로 방어할 수 있는 거고요. 50%까지만 방어해도 2배만 올라도 원금 회복이 되니까 3배 레버리지로서는 그렇게 빡세지 않거든요. 근데 90%를 그대로 맞아버리면 10배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 언제 오르냔 말이죠. 사실상 거의 뭐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의 특성을 알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고점에서 몰빵해놓고 역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손도 대는 안 되는 종목이야, 뭐 도박이야, 본인이 잘못해놓고 엄한 종목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종목의 특성에 맞게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한 배짜리는 사실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냥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존버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우량주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정말 재수없게 최고점에서 몰빵했어도 S&P 500 같은 지수가 뭐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떨어질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요.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